네, 온 국민의 10% 정도나 앓고 있다고 하는 이 신장염.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고 넘기셨던 분들도 이 시간만큼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명의 신장내과 김진국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장내과 전문의 김진국입니다. 네, 그런데 신장하면 콩팥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앞에 있는 이 모양을 보니까 정말 콩 같기도 하고 팥 같기도 한데 이 기능이 어떻게 되나요? 네. 위치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콩팥의 위치는 저희 만져보시면 뒤에 허리 만져지시죠? 허리 양 옆으로 근육이 만져지실 거예요. 네. 그 바로 앞에 있는 장기로서 복강 안으로 따지면 제일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의 기능은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거는 뭐죠? 소변. 그렇죠, 소변. 소변 만드는 게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콩팥은 크기는 아주 작지만 몸 안에서 가장 많은 혈액을 공급받는 장기로서 하루에 무려 180리터를 걸러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더 중요한 거는 180리터가 다 배설이 되게 되면은 하루 종일 소변 보러 다녀야 되죠. 네. 그거를 농축을 해서 1.8리터로 만드는 아주 다기능적인 장기입니다. 일단은 우리 혈압 조절하는 데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피를 만들어주는 조혈 호르몬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뼈와도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갖고 네. 비타민 D가 콩팥에서 활성화됨으로 인해 갖고 뼈 조직을 튼튼하게 해주는 데 있어서 콩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실제 크기 똑같은 크기를 제가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진짜 그러니까 궁금해요. 본인들 예. 주먹을 손을 모은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그 정도 크기고 무게는 한 120에서 150g, 길이로 따지면 10에서 한 12cm 정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근데 가끔 소변을 보면 이렇게 거품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뭐, 우리 올리브 패밀리들은 그런 경우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당뇨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그러세요? 당뇨가 생긴 지가 한 10년쯤 됐는데 오줌 누면 거품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네, 자, 소변 보면. 과연 신장 이상과 연관이 있나요? 예. 소변에 단백뇨가 나가면 실질적으로 거품이 나갈 수는 있습니다. 신장 안에 구조물을 보면 네. 이렇게 사구체라는 거는 실타래 뭉치를 의미를 하는 건데 이러한 사구체가 무려 콩팥, 요만한 콩팥 하나에 100만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2개 콩팥을 가지고 있으니까 200만 개의 사구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 사구체가 몸에서 걸러주는 거고 현미경적으로 절단면을 보시면 이렇게 걸러주는 그물 모양의 구조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구체에서 이상이 생겨갖고 우리가 몸에 필요한 것들 피라든지 단백질 이런 것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배출되게 되는 것이 콩팥염, 신장염 그리고 그래서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사구체 신염이라고 네.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을 전 국민의 10%가 앓고 신장염을 있다. 앓고 있는 거 이렇게 같아요. 뭐 위중한 병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앓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사구체염은 저희가 보면은 일단 콩팥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나오는 1차성 사구체 신염도 있지만 아까 얘기하신 당뇨병 예. 그런 것 같은 전신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2차성 사구체 신염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고혈압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비만 인구도 많이 늘고 있고 특히 또 문제가 되는 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네. 콩팥병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현 추세입니다. 근데 이 신장염이 걸리면 아까 이제 말씀을 들어보고 왠지 다른 병도 같이 올 것 같은데 합병증이 생기나요? 콩팥의 기능이 약화되면은 일단은 요독 증상이 나타나면서 만성 신부전증으로 네. 빠질 수가 있고 그리고 부종은 몸 안에 필요한 단백질이 다 빠져나감으로 인해 갖고 네. 몸에 혈관에 있어야 될 물들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가서 이렇게 몸 퉁퉁하게 손이나 발 이런 쪽을 몸을 부었어요. 붓게 하는 거고 한번 이렇게 부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면 예. 쉽게 다시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함요 부종이라고 합니다. 아마 신장염이 참 무서운 병 중에 하나인 게 예. 초기에는 무증상입니다.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이 보면 뭐 병원에 오는 거를 실질적으로 무척 두려워하시고 그래서 요즘 보면은
요 시험지봉이라고 네? 그래갖고 시험지봉. 예, 이렇게 간단한 여기에다가 자기 소변을 묻혀갖고 네. 예. 검사를 하시면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요 소변을 묻힌 거를 일정 시간 지나갖고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변하지 않고 있으면은 정상. 예. 색깔이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단백뇨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선생님이 자각 증상이 거의 초기에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몸이 좀 부으면서 그 뒤에도 이렇게 전혀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스스로 알 수 있는 증상들이 어느 정도 지나면 나타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한데. 자각 증상이 나타날 정도가 단계가 되면 이미 좀 말기 단계로 진행이 됐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신장염 자가진단법을 준비했거든요. 예.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자, 혈압 상승. 혈압이 올라간다. 혈압이 있으신 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네, 두 번째는요. 자다가 일어나 소변을 자주 봄. 네. 세 번째는요. 눈 주위나 손발이 부어오름. 그래요. 특히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다음은요? 소변에 이상 증상이 예. 생긴다. 입맛이 없고 쉽게 피로하다. 그것도 많은 분들이 해당될 것 같은데 자 마지막은 뭘까요? 전신이 가려움증. 가렵기까지. 한두 가지 정도 있으면은 의심은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가까운 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예. 특히 아까 그 증상 안에서도 소변에 관한 증상, 그러니까 밤에 주무시다가 깨서 소변을 본다든지 소변에 뭐 거품이 나거나 소변 색깔이 이상하다. 예. 그러면 특히 더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선배님, 네. 오늘 우리가 무슨 검사하러 온지 아세요? 글쎄요, 힌트를 안 주면 도저히 모를 것 같은데 힌트를 좀 주시죠. 알겠어, 힌트 나갑니다. 네. 콩팥이, 아니 갑자기 왜? 콩팥이. Let's go, let's go. 아빠, 콩팥. 옳지. 부릉콩을 느껴, 부릉. 콩팥 하는 거 보니까 오늘 분명히 신장이구나. 그렇죠? 정답입니다. 선배님, 제가 춤을 너무 격렬히 췄나 봐요. 아, 네. 콩팥이 조금 아프네요. 아유, 콩팥이 네, 아파. 콩팥이요. 자, 갈까요? 가보시죠. 네. 콩팥. 콩팥.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소에 뭐 불편하셨던 게 있으셨나요? 컨디션에 따라서 그 소변 색깔도 좀 다르게 나오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크게 불편한 건 없고요. 궁금해서요. 한 번도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네, 두 분이 다녀오셨는데 자, 먼저 표인봉 씨. 네, 전날 심한 회식이 한 번 있어가지고 당일날은 금식을 철저히 했는데 지금 굉장히 두렵습니다. 신장 때는 컨디션 진짜 좋아. 건강난시를 통해 알아보는 두 사람의 신장 검진 결과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근데 여기 신장을 단면을 해서 초음파로 본 사진인데 겉에가 피질, 속 부분이 수질이라고 네. 해갖고 소변이 모아지는 부분입니다. 정상의 그래서 사진이고요. 이렇게 까맣게 하얗게 구분이 잘 가게 돼 있는 게 정상 네. 콩팥이고 그에 반해서 지금 요 부위에서는 보시면 알지만 신장 위치나 뭐 이런 게 잘 구분이 안 가시죠. 구분이 안 가네요. 예, 요게 지금 비정상 신장 크기도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예, 솔림씨 검사 결과를 보니까 신장 쪽 문제로는 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도 보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 초음파 다 크기나 모양 다 정상이었고 콩팥 쪽만 놓고 보자면 뭐 아주 퍼펙트. 이야, 퍼펙트. 아프를 저를 신장의 여왕이라고 불러주세요. 표인봉 씨 같은 경우도 신장 초음파 소견에서는 왼쪽 콩팥과 오른쪽 콩팥 모두 모양이나 크기는 다 정상. 아우 이쁘게 생겼다. 네, 아주 강낭콩 모양이죠. 네, 소변 검사 결과를 보시면 근데 단백뇨 수치가 우리가 찍어서 보는 검사로 해봐도 경계치 그리고 양을 재봤더니
148.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치 정도의 단백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에서는 공복 혈당을 재봤더니 109. 아마 전날 회식한 것 때문에 그러실 수는 있는데 약간의 위험성이 있는 수치고. 근데 특히 이제 저밀도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쁜 콜레스테롤. 이 수치가 140보다 약간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콩팥을 나쁘게 할 수 있는 인자들이 약물 치료를 필요한 만큼 뚜렷하게 나쁘진 않지만 경계치 정도의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구름을 또 하나 드려갖고 구름 2개를 드렸습니다. 아주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지만 뭔가 저도 돌파구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혈당, 혈당. 저밀도 콜레스테롤, 단백뇨 이런 것에 대한 검사를 6개월, 조금 길다 아무리 길어도 1년에 한 번, 적어도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주시고 이제 여러 가지 생활요법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 더 구체적인 사구체 신념을 분석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시행합니다. 조직 검사는 초음파를 가지고 저희가 신장에 있는 위치에 엎드린 자세에서 초음파를 보고 이렇게 신장 조직 검사용 기구를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그럼 신장을 보고 그 위치에 가서 가볍게 이렇게 눌러주면 따닥 하는 소리와 함께 자동으로 이렇게 조직 검사 한 2cm 정도의 조직을 띄어내서 그것을 현미경으로 분석을 해서 세부 진단명, 그 사구체 신념 안에 또 다른 세부 진단명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 신장염이 이제 대부분 만성병이기 때문에 이제 만성 콩팥병의 단계를 보면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기능이 점차 감소되면 5단계까지 가게 되고 5단계에 가면은 콩팥의 기능이 전혀 없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투석 치료, 무게를 걸면 투석 치료를 하든지 신장 이식을 받으셔야 되는 단계가 됩니다. 신장염은 뭐 수술하는 병은 아니고요. 그래서 2차성 신장염인 경우에는 당뇨나 혈압을 철저하게 조절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단백뇨나 혈압 정도에 따라서 그에 따른 약물 치료를 시행합니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일단 이 신장염까지 가지 않는 게 중요한데 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금연. 제일 중요한 거 금연입니다. 담배. 그리고 절주.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음식이 아주 짜지 않습니다. 좀 짜죠. 그래서 싱겁게 먹는 거 아주 중요하고 적절한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아주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근데 요리를 하다 보면 또 소금이 너무 안 들어가면 정말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식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저염식으로 조리를 하기 위해서 찜 요리나 구이 요리를 주로 해주고 소금 대신에 향신료 대신할 수 있는 거 뭐 허브라든지 이런 걸 좀 해주시는 게 좋고 신맛, 새콤한 맛을 좀 강조해서 요리를 하면은 좀 저염식 요리를 해도 쉽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 베스트 3. 먼저 3위부터 띄워주시죠. 3입니다. 네. 자, 알탕 우동 라면 2,100mg이 나왔습니다. 라면 이거 제일 많이 먹게 되죠. 라면에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알탕하고 우동 좋아하는 많이 들어있군요. 네. 자, 그 다음에 2위 한번 볼게요. 2위 칼국수입니다. 칼국수? 나 너무 좋아. 2,900mg. 라면보다 더 있단 말이에요. 네. 자 1위 짜잔! 자, 짬뽕! 짬뽕. 먹는 건 잘 맞추세요. 진짜 많이 들었네요. 짬뽕이 제일 3,920mg. 제일 많이 들어있다고 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짬뽕이. 나도 좋아하는. 이거 지금 얘기하신 대로 보시면 다 국물이 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염분 자체는 대부분 국물 안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물을 최소화 드시면은 좀 피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직접 그 여러분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소금을 갖고 왔는데 네. 지금 이쪽에 보이는 게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하루 섭취량입니다. 5g. 네. 그런데 짬뽕 한 그릇에 들어있는 게 9.8g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장량 하루 종일 그렇죠. 먹어야 될 양인데 한 번에 끼에, 짬뽕 네. 한 끼에 들어있는 이 나트륨 양. 지금 눈으로 확인해 보고 계시죠? 심각하네.
근데 선생님 신장염이 있으면 운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맞는 얘기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산소 운동을 환자분들에게 많이 권해드리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걷기, 그리고 뭐 자전거, 수영 이런 운동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일주일에 5번 정도로 처음에는 한 30-40분 정도로 시작을 하셔서 예. 점차 늘려가는 게 좋으시고 간혹 환자분들이 한꺼번에 주말에 막 4시간, 5시간 하셨다고 오셔서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몰아서 하는 운동은 또 역시 안 좋습니다. 요즘에 뭐 인터넷이나 신문을 보면은 서울 내에서 걷기 좋은 명소들도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더라고요. 추천길들이 있죠. 네, 그런 선생님, 곳에. 네. 어디 걸어보셔서 어느 곳이 좋을까요? 현충원길을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루에 1,000명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조용하고 걷기에 아주 안성맞춤입니다.